그 제가 제1차관님 네. AI 일상화 확산,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이게 2602-338번입니다. 예산 항목. 예, 이 항목에 대해서 그 중에 AI 심리케어와 돌봄 지원 54억입니다. 이 54억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예결 소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에 R&D 예산 등 대폭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김형숙 교수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이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을 수립을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제가 시작이 됐던 배경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돌봄을 수단을 좀 저희들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을 통해서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저희들이 신속한 임상 지원과 실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건 1차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기술이 갖는 사회적 효용성. 예를 들면 그 군대 간 우리 자식들의 마음 건강 치료 다스린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이게 그 효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예산을?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이혜민 위원께서 군 내부에서 이용자 수가 작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일단 그런 예산은 잘못 쓰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앱은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유사한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국방부 실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6천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는 요거는 1차관 사업이 아니라 2차관 사업이긴 한데 요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KT가 심리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툴을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거기에 그러면 김영숙 씨가 왜 낍니까? 그럼 좀 아주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그럼 KT가 요런 걸 한다. 그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한국연구재단과 과기부가 2021년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회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등 제출해 주십시오. 목요일 전까지.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위원장님, 단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 점수와 등급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평가 요지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원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그 평가 원본을 외부에 저희들이 그냥 한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깎겠습니다. 깎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장면이 저희들을 경악시킨 장면인데, 차관님, 초거대 AI가 뭡니까? 초거대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숙 교수가 초거대 AI 개념 규정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런 거 왜 기억나지 기억 않습니다. 못하세요? 말도 안 되는 답변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쩌고 저쩌고 맞춤형 뭐다. 그런데 금방 이혜민 의원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빅데이터, 거대 데이터 넣어서 거기에 아웃풋 만들어서 정보를 촘촘히 활용하는 것이다. 너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김영숙 교수라는 분은 이분만 빠지면 지금 관련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끼어서
본인이 코디네이터라잖아요. 무슨 연구자가 코디네이터입니까? 코디네이터 영어로 그럴듯하지만 그게 로비스트, 거강꾼 이런 거예요. 무슨 연구하는데 로비스트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낭비고요. 게다가 이분은 전공도 무용, 체육교육, AI와 아무런 전공 일치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이 무슨 초고대 AI 운운하면서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예산 뭐 정신관리 뭐 얘기하시는데 그거요. 이미 그 의대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자살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관심을 보이신 이후에 이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2024년도 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깎였는데 김영숙 교수가 들어간 이 예산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거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예외적인 일, 초거대 AI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작동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회가 전액 삭감하도록 저는 소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걸 피하시고 싶으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원본 제출하십시오. 그거 보고 제대로 됐으면 저희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내십시오. 위원장님 그 원본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그 국감을 통해서도 뭐 무용 전공 그리고 다 뭐 이렇게 그 PI의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하시죠. 예, 그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영식 교수 같이 초거대 AI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초거대 AI 프로젝트를 해서 심지어 가장 걱정되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과잉행동 장애에 관련한 앱을 개발한다고요? 내 아이가 과잉행동 장애가 아닌가 고민 안 해본 부모 있어요? 그거 공부 안 해본 부모 있어요? 그게 앱으로 해결됩니까? 정말 어디서 그런 국가적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과기부가 뒷받침하려고 합니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다 고민할 만큼 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공동체적으로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잘못된 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과잉행동 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부정적 요인도 더해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초거대 AI도 모르는 자가 이런 예산에 뛰어듭니까?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숙 교수를 옹호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말 다 했잖아요. 초거대 AI 개념을 모르는데 무슨 이 프로젝트에 끼어듭니까? 옹호하지 마십시오. 과기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질까 봐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10분 정해야 과기부는 감액한 게 적습니다. 증액된 거 많아요. 저희 서면 질의 드렸는데 증액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산이야 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수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김영숙 교수가 누구라고 왜 저러는지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김영숙 관련된 예산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대 R&D 카르텔의 1~3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1번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기업이 낍니다. KT가 꼈죠? 그래갖고 예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김영숙 예산을 살짝 끼워 넣는 방식 1번. 3번. 중복 예산인데 중복 아닌 것처럼 단어를 바꾸고 앱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과잉행동 장애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대한민국 아이들 건강을 망칠 생각이잖아요. 왜 이런 예산 잘못된 거 과감하게 이건 하지 않겠다 말을 못 하십니까? 신뢰도 다 떨어지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용산 예산 그리고 김영숙 교수 관련 R&D 카르텔 8개 유형 중에 1.3 딱 떨어지는 거 예결 소위에서 100%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는 방심위는 그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류비까지 동원해서 엉터리 방심위 정치심의와 불법적 행정 행위에 따라서 재판이 벌어졌고 이 재판 방어를 위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판마다 판판이 집니다. 그러면 사법부 불복합니다. 지금 이런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 방심위 위원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추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불필요한 방송 장악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다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네, 하세요. 5분 드리세요.